학교에서 21년도 추경을 22년 2월 28일까지 개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시가 아니라 추경 확정이 2월 28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추경 작업을 하셔야 한다면 반드시 내년 2월 28일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해서 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재개하고요. 다음은 성립전 예산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지금 보이는 목차와 같이 살펴볼 거고요. 성립전과 추경 내용은 2021년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립전 예산 개요입니다. 에듀파인에서 성립전을 편성하는 방법은 세입을 어느 메뉴에서 요구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성립전 예산관리에서 세입 세출을 모두 요구하는 첫 번째 방법과 세입 예산관리라는 별도의 메뉴에서 세입을 요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성립전 예산관리에서 세입과 세출을 모두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성립전 예산관리라는 메뉴에서 성립전을 신규로 작성하시면서 기본 정보를 작성한 후에 세입 예산을 요구하고 같은 화면에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재원을 배정합니다. 이후 결제를 진행하시고 완료되면 예산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세입 예산 관리에서 세입을 먼저 요구하는 방법인데요. 학교에서는 돈이 들어오면 징수를 하고 수납 처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세입 예산 관리에서 세입을 요구하고 징수한 이후에 성립전을 진행하실 때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세입예산관리에서 세입을 요구하면 성립전 예산관리에서 신규 건을 만들어서 기본 정보를 작성하는 것까지는 동일한데요. 대신 첫 번째는 성립전에서 세입을 요구했다면 지금은 세입이 먼저 요구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구된 세입을 성립전에 등록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후에는 동일하게 세출 편성과 재원 배정을 진행하시고 결제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실제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뒤에 화면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의 특징과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의 세입 재원으로 다수 세부 사업의 성립전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세입 예산은 동일한 하나의 세입만 요구를 하지만 이 세입을 여러 세부 사업에 나눠서 배부하고 성립전 한 건으로 세출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세입 재원을 여러 세부 사업에 나눠서 편성하는 건 가능하지만 반대로 다수의 세입 재원을 하나의 성립전으로 편성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세부 사업이더라도 하나는 교특전입금, 또 하나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세입 재원이 다르다면 성립전을 두 건을 작성해서 편성하셔야 하는 거죠. 또 종류가 같은 교특전입금이라고 하더라도 보조 사업이 다르다면 세입예산관리에서도 두 줄로 다른 행위 추가가 되시죠. 그런 경우에도 다른 세입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립전 역시 건수를 나눠서 작성해 주셔야 한다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 확정 이후에 요구한 세입 예산도 성립전 편성이 불가능한데요. 추경 예산안 확정을 하시더라도 예산안 확정 상태에서는 예산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예산관리에서 세입을 요구하게 되면 예산안 확정이 완료된 그 추경 차수로 세입이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 확정 상태인 세입은 성립전 편성이 불가능하신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예산안 확정 이후에 들어온 세입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셔야 한다면 예산안 확정 이후에는 세입예산관리 예산 구분에 다음 추경 차수가 생성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차수로 구분을 변경하신 후에 세입을 요구하셔야 성립전 편성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성립전을 진행하려는 세부 사업으로 이미 추경에 등록된 세출이 있다면 그 세부 사업으로는 성립전 진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성립전 예산과 추경 예산에 동시에 재원을 배정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동일한 세부 사업으로 성립전과 추경을 모두 진행하셔야 한다면 세출예산관리에서 추경에 등록된 세출예산을 모두 행삭제하고 성립전을 먼저 진행해서 성립전이 결제된 이후에 추경을 편성하셔야 진행이 가능하신 거죠. 이 주의사항들에 관해서도 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뒤에 관련 화면을 준비했으니까요.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스템에서 성립전 편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성립전의 방법 두 가지 중 첫 번째 방법에 대한 메뉴와 함께 설명한 화면입니다. 성립전 예산관리 메뉴에서 신규 버튼을 눌러서 예산 요구가 가능한 화면으로 이동하고 기본정보 탭에서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예산정보 탭에서 세입예산 요구 버튼을 눌러서 세입을 요구하고 세출 예산 요구 버튼을 눌러서 세출을 요구합니다. 세입 세출 요구가 모두 끝난 이후에 결제 요청을 하고 완료까지 진행해 주시면 성립전 편성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에 대해 실제 시스템 화면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성립전 예산관리 메뉴에서 조회하시고 상단의 신규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성립전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동되면서 기본 정보를 작성하게 됩니다. 먼저 기본 정보에서 재원 구분을 선택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립전은 정산 재원에 한해서만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전입금을 성립전으로 편성하는 경우에는 재원 구분을 정산 재원인 목적 사업비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재원을 선택했다면 건명과 개요 등의 정보를 작성하신 후에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 정보가 저장이 되어야만 예산 정보 탭이 활성화가 되고요. 다음 단계인 세입을 요구하기 위해서 상단의 세입 예산 요구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팝업 창이 열리면서 세입 예산 관리와 동일한 화면이 보이는데요. 대신 이 화면에서는 앞에 기본 정보에서 선택했던 재원 구분만 조회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재원을 잘못 선택하셨다면 이 성립전 건을 삭제하신 후 다시 신규로 작성해서 올바른 재원 구분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목적 사업비를 선택했기 때문에 교특전입금 탭이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세입을 요구할 보조사업명을 확인하시고 원가통계비목과 산출 내역을 입력한 다음 총교부계획 오른쪽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팝업에서 교부계획이 있는 월에 체크를 하거나 상단 요구 금액에 직접 금액을 입력하신 후에 확인을 누르고 하단의 행추가 버튼을 눌러서 지정한 세부 사업에 요구 금액과 동일한 배부액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렇게 성립전을 작성하면서 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쪽에 보이는 성립전 등록이라는 버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장한 후에 등록 성립전이라는 상태를 확인한 후에 팝업을 닫고 상단의 세입예산 요구 목록에서 요구한 세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세출을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하단의 세출 예산 요구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세출을 요구할 산출 내역의 산출식을 입력하고 저장하는데요. 이때 기존에 확정된 내역이 아니라 새로운 세부 항목이나 산출 내역이 필요한 경우라면 신규로 추가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추가하는 방법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한 세부 항목의 재원 항목을 클릭하시고요. 팝업에서 재원을 배정하고 우선순위를 입력합니다. 이후 배정된 재원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저장한 다음 팝업을 닫습니다. 세출 요구까지 완료되면 요구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성립전 예산관리 목록에서 결제 완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료된 성립전은 차기 추경에 자동 반영돼서 해당 추경과 함께 하군위의 심의를 받게 되고요. 하단의 팁에 기재된 것처럼 추경이 확정되고 나면 반영된 성립전은 결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성립전 세출 편성 시에 세부 항목과 산출 내역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참고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출 요구 팝업에서 세부 항목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가장 아래에 두 개의 행이 추가가 되는데요. 상단의 세부 항목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팝업에서 세부 항목을 선택합니다. 만약에 팝업에 추가할 세부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단의 팁처럼 세부 항목 코드 관리 메뉴에서 먼저 신규로 추가할 세부 항목을 등록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 항목이 추가되면 아래쪽에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원가통계 비목을 지정하고 산출 내역과 산출식을 입력한 다음 저장합니다. 만약에 기존에 존재하는 세부 항목의 산출 내역만 추가를 하는 경우라면 이 세출 예산 목록에서 그 세부 항목을 선택하고 산출 내역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관리에서 세입을 요구한 후에 성립전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도 먼저 메뉴와 함께 설명을 준비했는데요.
이전과 달리 세입 예산 관리라는 메뉴에서 세입을 요구하고 이후에 성립 전 예산 관리에서 신규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이동한 다음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예산 정보 탭에서 동일하게 세입 예산 요구 버튼을 누르지만 이번에는 요구가 아니라 이미 요구된 세입을 선택해서 성립 전으로 등록합니다. 이후 세출 편성 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실제 시스템 화면과 함께 볼 텐데요. 이번에는 성립 전 예산 관리가 아니라 예산 관리 예산 편성에 세입 예산 관리라는 메뉴에서 먼저 세입을 요구합니다. 세입 예산 관리에서 성립 전을 편성할 재원의 탭을 클릭하고 요구할 세입의 산출식과 세부사업 배부액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때 추경이 예산 편성 개시 전이라면 진행 상태는 요구 요청 추경, 예산 편성 개시 이후라면 하단 팁처럼 등록 추경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이 요구되면 성립전 예산관리에서 신규로 성립전을 작성하고 재원 구분과 건명, 계율을 작성하고 저장합니다. 예산정보 탭에서 세입 예산 요구 버튼을 누르고 팝업창에서 세입을 조회하면 이전과 달리 세입을 선택할 수 없게 선택 박스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미 세입 예산 관리에서 요구된 세입이기 때문에 선택 박스 없이 행을 클릭만 하고 상단의 성립 전 등록 버튼을 눌러서 세입을 성립 전에 등록합니다. 진행 상태가 등록 성립 전인 걸 확인한 후에 팝업을 닫고 세입 요구 목록 하단에 세출 예산 요구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출은 진행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을 편성한 산출 내역의 산출식을 입력하고 저장한 다음 이 세출을 편성한 세부 항목의 재원을 클릭합니다. 재원 팝업에서 배정할 예산액과 재원의 우선순위를 입력하고 배정된 재원이 올바른지 확인한 후 저장합니다. 세입과 세출의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 후에 결제를 진행하면 성립 전 편성이 완료됩니다. 완료된 이후에는 목록에서 진행 상태가 완료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경에 반영된 성립 전은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는 결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하나의 재원을 다수 세부 사업의 성립 전 한 건으로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특징과 주의사항에서 봤었던 첫 번째 내용이죠. 직전에 설명드렸던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세입을 요구하셔도 진행이 가능한데요. 마찬가지로 진행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 관리에서 신규 버튼을 누르고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예산 정보 탭에서 세입 예산 요구 버튼을 누르고 팝업이 열리면 요구할 세입을 선택해서 요구액을 입력합니다. 단, 이 방법은 다수의 세부 사업을 한 건으로 편성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단의 행추가 버튼을 눌러서 편성할 다수의 세부 사업을 건건히 추가해서 배부액을 입력해 주시고요. 이 배부액의 총 합계가 요구액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지금 세입은 총 1,000만 원을 요구하고 두 개의 세부 사업을 추가해서 각각 300만 원과 700만 원으로 나눠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요구 목록을 확인하고 세출 예산 요구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이 열리면 이전과는 달리 지금 상단에 세부 사업 선택 박스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세부 사업을 선택하고 세출을 요구한 다음 재원을 배정하고 저장합니다. 실제 요구한 세입의 총액은 1,000만 원이지만 지금 하단의 세입재원 목록에는 현재 선택한 세부 사업에 배부한 300만 원만 보이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다수의 세부 사업을 한 건으로 편성할 때는 각각의 사업 배부액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고 배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세부 사업을 선택하고 동일하게 세출 요구와 재원을 배정하고 저장합니다. 팝업을 닫은 다음 상단의 세입 요구 금액과 하단의 다수 세부 사업의 세출 요구액 합계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결제합니다. 결제 완료된 후에는 목록에서도 진행 상태가 완료로 확인이 되시겠죠. 성립전을 편성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앞서 봤었던 성립전의 주의사항을 화면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다수의 재원을 하나의 성립전으로 편성할 수 없는 화면입니다. 앞에서 하나의 세입 재원으로 다수 세부 사업에는 성립전 편성이 가능했지만 다수의 재원을 하나의 성립전으로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세입이 등록된 성립 전에 지금처럼 다른 재원을 등록하려고 하면 화면과 같이 성립 전 예산은 세입 예산 한 건만 등록 가능합니다라는 알림이 확인되면서 진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입 재원별로 성립 전을 각각 작성해서 편성해야 한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안 확정 이후 요구한 세입은 성립 전 편성이 불가한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세입의 진행 상태가 예산안 확정 추경 1회라고 표시되고 있죠. 이렇게 진행 상태가 예산안 확정인 세입을 클릭하고 성립 전 등록을 누르게 되면 예산 단계가 예산안 확정 이전인 세입만 등록할 수 있다는 알림이 확인됩니다. 예산안 확정 단계의 세입을 성립 전으로 편성할 수 없는 이유는 뒤에서 화면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처럼 세입예산 관리 메뉴로 이동해서 조회하면 예산 구분과 진행 상태가 추경 예산안 확정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입의 상태가 예산안 확정이라는 것은 추경 예산안 확정 이후에 해당 세입을 요구했기 때문에 현재 추경에서 조정하는 세입으로 인식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단에서 요구한 세입의 금액만큼 조정 대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 상태의 세입 예산은 성립 전으로 진행할 수 없는데요. 만약에 이 세입을 현재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립 전을 진행하셔야 한다면 차기 추경 차수에서 동일한 세입을 요구하시고 현재 추경에 반영된 세입을 삭제해야 합니다. 차기 추경에서 세입을 다시 요구하기 위해서 세입예산관리 상단의 예산 구분을 차기 추경으로 변경하고 조회합니다. 조회한 다음 동일한 세입을 선택해서 요구를 진행해 주시고요. 이후 다시 한번 예산 구분을 현재 추경으로 변경하고 조정 대상 금액을 확인한 다음 요구되어 있는 세입을 삭제합니다. 이 세입은 삭제하지 않으시면 해당 추경의 조정 대상으로 반영돼서 추경 진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확인하시고 삭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 반영된 세입이 삭제되면 조정 대상이 0원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후에 차기 추경으로 요구한 세입을 성립 전에 등록해서 편성이 가능합니다. 추경이 예산안 확정이 되고 나면 세입예산관리 예산 구분에는 자동으로 차기 추경이 생성이 되니까요. 예산안 확정 이후에 들어온 세입으로 성립전을 편성하실 때에는 반드시 차기 추경으로 구분을 변경하신 다음 세입을 요구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추경에 세출이 등록되어 있는 세부 사업으로는 성립전 편성이 불가능한 화면입니다. 예산정보 탭에서 세입예산 요구 버튼을 누르고 등록 추경 상태의 세입을 선택하고 성립 전 등록을 누르면 추경으로 등록된 세출 예산이 있다는 알림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알림이 확인이 되면 세출 예산 관리 메뉴로 이동하셔서 해당 세부 사업에 등록된 세출 예산을 모두 삭제하셔야만 성립 전 편성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세부 사업으로 추경과 성립 전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둘 다 편성을 하셔야 한다면 성립 전이 먼저 결제된 이후에 추경을 등록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성립 전 예산 편성과 주의사항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실제 성립 전을 편성하실 때 발생하는 모든 케이스를 다룰 수는 없지만 가장 중점적이고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추려서 만든 내용이니까요. 나중에 참고하셔서 업무 진행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을 끝내고 다음은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입니다. 화면을 보기 전에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절차에 맞춰서 뒤에서 화면과 함께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개시입니다. 메뉴에서 회계연도와 예산 구분을 확인하고 개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별도의 결제 없이 개시 버튼 하나로 개시가 가능하고 개시 후에도 등록된 예산이 없다면 얼마든지 개시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산 편성 개시가 완료되면 이제 편성할 세입을 요구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관리에서 교특전입금, 수익자 부담금, 보조금 및 지원금, 일반 재원을 요구하는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이전에 본 예산에서 설명드렸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특전입금 중 정산재원 성격의 재원을 요구하는 화면입니다. 교특전입금 탭에서 세입을 요구할 보조사업명을 확인하고 원과목과 산출 내역을 입력한 다음 교부계획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돋보기를 눌러서 세입을 요구하는 방법은 이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화면은 넣지 않았고요. 세입이 요구되면 하단의 행추가 버튼을 눌러서 세부 사업을 추가하고 배부액을 입력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산재원은 하단의 행추가와 행삭제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정산재원이고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일반재원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다음 화면에서는 지금 행추가 행삭제 버튼이 비활성화되어서 사업을 추가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이렇게 버튼이 비활성화된 재원이 일반 재원이기 때문에 세부 사업 추가 없이 세입만 요구해서 추경에 편성하고 성립전 편성할 수 없는 재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자 부담금 요구 화면입니다. 수익자 부담금 탭에서 행추가를 누른 다음 세부 사업, 원가 통계 비목, 그리고 산출 내역과 산출식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기존에 확정된 세입의 금액만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라면 이미 세입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산출식만 신규로 입력해서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보조금 및 지원금 세입 요구 화면입니다. 보조금 및 지원금 탭에서 행추가 버튼을 눌러서 원가 통계 비목과 산출 내역, 산출식을 입력합니다. 사업을 추가해서 배부액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세입 요구가 완료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존에 확정된 세입은 산출식만 입력해서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일반 세입을 요구하는 화면입니다. 일반 탭에서 행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 원가 통계 비목, 산출 내역, 산출식을 입력하고 저장하는데요. 일반 재원이기 때문에 따로 세부 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성립전 편성이 불가능한 재원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발전기금 전입금 세입 예산을 요구하는 화면입니다. 다른 세입과 달리 요구를 하려면 사전에 작업이 필요한 세입이기 때문에 뒤에도 참고 화면과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요. 발전기금 전입금은 발전기금 회계에서 학교 회계로 전출금으로 작성한 원인행위가 결제 완료된 경우에 이 발전기금 전입금 탭에 세입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추가된 세입을 확인하셔서 원가통계 비목을 지정하고 산출 내역을 입력하고 총 교부계획의 오른쪽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게 되면 산출식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후에 하단의 행추가 버튼을 눌러서 세부 사업을 지정하고 배부액을 입력한 다음 저장합니다. 이 다음 화면이 발전기금 회계에서 학교 회계로 전출 처리를 하는 화면인데요. 예산 업무에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참고사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발전기금 회계에 학교 회계 전출금 관리라는 메뉴에서 원인 행위를 작성합니다. 제목과 개요 등 기본 정보를 작성하시고 발전기금 사업을 선택한 다음에요. 세부 용도와 원가 통계 비목을 선택하고 요구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후에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해서 결제까지 완료가 되면 목록에서 학교 회계 전출이라는 유형으로 작성된 원인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 지출 결의, 지급 명령, 이체 확정 순으로 지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원인 행위 결제까지만 완료가 되면 직전에 봤던 발전기금 전입금 탭에서 세입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업무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입 요구가 완료되면 다음은 세출 예산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세출 예산 관리 메뉴에서 예산을 등록할 세부 사업명을 클릭합니다. 이때 여러 세부 사업을 체크하고 예산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세부 사업에 대해서 한 번에 세출 예산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부 사업명을 클릭하면 세출을 요구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 예산을 요구할 산출 내역에 산출식을 입력하고 저장하는데요. 추경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에 세부 항목과 산출 내역 추가가 가능합니다. 저장 후에 하단 세입재원 목록에서 요구한 세입을 확인하고 세출 예산을 요구한 세부 항목의 재원 항목을 클릭해서 우선순위와 예산액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재원 배정이 완료되면 각 세부 항목별로 세출 예산 요구액과 배정된 재원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요구한 정산 재원이 올바르게 배정이 되었다면 상단의 정산 재원 차이 금액도 0원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산출 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화면을 준비해 봤는데요. 세출 산출 내역을 선택하고 행삭제한 후에 저장을 하더라도 화면처럼 산출식만 삭제가 되고 내역은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문의 주셨던 학교가 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산출식이 삭제돼서 금액이 0원인 내역만 남게 되면
상단의 산출 내역 관리 버튼을 클릭해서 팝업에서 세부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삭제할 산출 내역을 하단에서 체크하고 행삭제 후 저장합니다. 저장 후에는 오른쪽 팝업처럼 산출 내역이 삭제돼서 조회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팝업을 닫으면 세출 예산 목록에서도 영원으로 남아있던 산출 내역이 삭제 처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산출 내역 관리 버튼으로 내역 삭제도 가능하지만 예산 편성 중이 아닐 때 세부 항목이나 산출 내역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예산 편성한 이력이나 품위 내역이 있는 산출 내역은 현재 예산액이 0원이더라도 화면과 같은 알림이 발생하면서 삭제가 불가하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 등록이 완료됐다면 다음은 내역 검증을 처리하고 등록 완료하는 절차입니다. 세출 예산 관리 목록에서 조정 대상과 세입 사업 잔액이 0원인 것을 확인하고 내역 검증을 수행합니다. 이 세입 사업 잔액은 잘못 배정이 됐거나 배정되지 않은 일반 재원을 보여드리는 항목인데요. 앞에서 정산 재원은 각각의 사업에서 정산 재원 차이 금액으로 표시가 됐다면 일반 재원은 표시해줄 세부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입 사업 잔액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남아있는 잔액이 있다면 올바르게 배정하셔서 0원으로 만든 후에 내역 검증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류 내역이 없이 내역 검증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등록 완료 버튼을 누르고 진행 상태가 등록 완료인 것을 확인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더는 세입과 세출 금액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예산안 확정 작성 전까지는 등록 취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출 등록이 완료되면 예산안 확정과 심의 의결을 진행합니다. 예산안 확정 메뉴는 반드시 조회 버튼을 가장 먼저 눌러야만 내역이 확인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 기본 정보를 작성하시고 하단의 총괄 탭을 확인하시고 사업별 탭과 예산 총칙 탭을 눌러서 총칙을 복사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예산 총칙은 예산안 확정부터 필수 입력 사항이기 때문에 꼭 입력하셔야 결제가 가능하고요. 입력되지 않았다면 결제 요청 시에 동일하게 화면과 같은 알림이 발생하니까 꼭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진행 상태가 예산안 확정 결제 승인 상태로 확인이 되고 예산안 확정 상태에서는 결제 취소도 가능합니다. 예산안 확정 이후에는 하분위의 심의를 받고 심의 의결 관리에서 심의 결과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메뉴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없고 시스템상 필수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 등록이 필요하신 경우에만 사용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조정 버튼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예산 조정도 가능하신데요. 이 버튼은 심의 의결 관리가 저장된 경우에만 활성화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확정을 결제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 조정까지 완료가 됐다면 이제 추경 예산 확정을 진행합니다. 예산 확정 메뉴도 마찬가지로 조회 버튼을 눌러야만 내역이 조회가 되고요.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총괄 사업별 예산 총칙 탭까지 확인합니다. 이 예산 총칙은 예산안 확정에서 입력했던 총칙이 자동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확정 시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수정하고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안 확정은 결제 취소가 가능했지만 예산 확정은 실제로 추경이 전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취소가 되지 않으니까요. 확정 전에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추경 편성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추경을 편성하실 때 절차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추경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재원을 배정